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도지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13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전매매 정수 시작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중에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되고요. 저희 실전매매 정수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더보기 누르시면 지금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과 저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도 열어뒀습니다. 검색창에 실전매매 정수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위원님과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카카오톡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다고 하는데 깜짝으로 매일매일 언제든지 무료 방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열리는 날에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월요일장 시작을 해볼 텐데 위원님 약보합권에서 지금 오전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낯설게 좀 느껴지겠지만 제가 안경을 안 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안경을 쓰면 더 잘 보여서 그래서 뭐 종목도 더 잘 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안경을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전날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은 단기 상승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단기 상승으로 이번 주 예고가 돼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합성 포지션으로 보더라도 이번 옵션 만기에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질 흐름들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크게 빠지라도 한 2080 라인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건데 거기도 잘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이만큼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건데 뭐 나스닥은 크게 밀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종목들이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코스닥을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코스피가 밀리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약세장에서는 코스피가 요만큼 밀리면 코스닥은 엄청 더 밀립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0.5% 빠지면 코스피가 0.5% 빠지면 코스닥은 뭐 1%에서 뭐 1.5%, 뭐 2배 가까이 2배 넘게도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코스피는 조금 더 빠지죠. 이게 지난주 대형주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정도 빠지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렇게 크게 대형주에 비해서 막 대형주들 막 8%, 7%, 10% 올라갈 동안 얘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빠진 것도 작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눌리면 다시 움직였겠구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들도 바닥에 있다면 그리고 그게 섹터가 IT라면 웬만해선 빠지지 않을 거고 빠져도 다시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 아침서부터 한다고 해서 불안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많으실 텐데 왜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불안감을 가지실 텐데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무리 차트를 봐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뭐 그렇게 쿵쿵 빠지는 흐름들은 없어요. 뭐 과거에 왼쪽에 보더라도 이렇게 빠졌던 그렇죠. 11월 달에 이렇게 빠졌던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에서도 이렇게 코스닥 이렇게 빠졌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종의 이제 코스피 지수를 지지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160선 라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파란색이 보이게 되면 여기 61선 라인인데
2160선 여기를 일단 1차 지지로 일단 움직일 것 같고 웬만해서는 안 깨질 텐데 만약에 깨지더라도 그 다음 라인이 이제 2120 여기 양봉의 기준 양봉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100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80 라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일단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게 시장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단기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번 주 시장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도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볼 때에서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아래에서 힘을 계속 받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밀려서 그러니까 단기 조정, 단기 하락일 때에서는 조정받고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렌드를 계속 하방으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상승권역에 있을 때에서는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상승 트렌드.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이게 센 흐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에서는 단기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뭐 IT 부품주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 장비주도 여전히 괜찮은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시 공장을 정지한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다시 부품 조달이 돼서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오늘 미국 시장이 그렇게 폭락만 없다면 폭락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림 없이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반등을 주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오늘 빠졌던 부분들은 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의원님께서 안경을 안 쓰셔서 저는 다른 형제분이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알던 이정수 의원이 어디 갔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정수 의원님께서 오늘은 안경을 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월요일장부터 조금 흔들려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 크실 텐데 저희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습니다. 이 시간만 목 빠져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번 주 금요일에 드렸던 표적 종목은 바로 옵트론텍이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매수를 잘 하셨다면 지금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 중이실 텐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드리는 저희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떤 친구일지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자 일단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이 후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는데 그건 참 잘 갔어요. 제가 그 한국 패키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난주 말씀드렸던 후성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후성을 말씀을 드릴 때에서 웬만해서는 여기에서 물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밀리게 되더라도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주이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솔브레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쪽으로 해갖고 뭐 전해질 음극재 뭐 양극재 해갖고 포스코 케미칼도 되게 잘 움직이죠. 포스코 케미칼 보세요 한번 이렇게 잘 움직이죠.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도 무슨 구간이 있었습니까? 빠지고 조정받고 하는 이렇게 좀 지루한 2개월 정도를 이렇게 횡보하거나 박스권을 가지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저는 후성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반도체 재료 부품주이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그 쓰이는 이제 특수가스 그런 부분들 거기다음에 전해질 부분에 대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재료 부품주.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도 쓰이고 2차 전지에도 쓰이고 물론 두 개 다가 이제 IT지만 어쨌든 간에 두 가지를 좋은 부분을 다 가지고 있고 빠질 자리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2차 전지들은 많이 갔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만큼 갔고 무거운 LG화학도 이만큼 갔고 저는 그래서 LG화학을 못 샀던 사람들이라면 LG화학을 못 공략했다라면 이때에서 공략 못한 분들은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60에서 이렇게 붙을 때 바닥 부분에서 여기서 못 건진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에 살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걸 못 사고 지금이라도 후성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후성을 8,000원 초반대에 사면 제일 좋겠지만
잘 안 밀려요. 잘 빠지지 않고 이미 다른 2차 전지들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계속 공략할 수 있다라고 12월 달서부터 1월 달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얘도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돌파가 돼서 강하게 움직이죠. LNF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강하게 버텨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펑 하고 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아직 전고점을 강하게 뚫거나 아니면 뭐 포스코케미칼처럼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강하게 주지는 않다는 얘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한 1개월, 2개월, 3개월 그래 3개월 동안에서 누가 샀나 봤더니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사고 있는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빠지더라도 가장 안전한 지난번에서도 중동 사태가 터질 때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중동 악재가 터졌을 때에서 종목들이 콱 급락할 때에서 제가 LG화학 같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후성, LNF,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좋다. 근데 그때에서는 LG화학이 가장 시가총액이 컸고 가장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같이 만약에 지금 뭐 시장 빠지지도 않지만 시장 안 빠지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제일 안전할 수 있는 종목 저는 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오늘 뭐 시장 조금 흔들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이거를 뭐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고민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이 다시 반등을 주거나 다시 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돌리면서 다시 9,000원 돌파가 나오면서 종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권인데 벌써 약한 종목이었으면 박스권 저점은 내려갔을 텐데 박스권 저점도 안 내려오고 중십 이상에서 버티죠.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뭐 종가에 올리든지 뭐 내일 올리든지 그래서 조만간에 또 다시 9,000원이 돌파가 되면 또 다시 이거에 대한 또 종목도 리뷰를 해드릴 거니까 혹은 뭐 공개 방송에서 9,000원 넘어갈 때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표적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표적 종목은 옵트론텍인데요. 카메라예요. 카메라 쪽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좀 밀렸네요. 자 이렇게 밀려야지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종목을 뽑아서 이제 방송에 이제 보내려면 이제 방송에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보내야 되겠죠. 보낼 때에서는 이렇게 뜨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뜨지 않았었는데 이게 장중에 계속 이렇게 떠버리니까 이게 뜰 때에서는 저는 절대 추격 매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릴 때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오늘 장이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치고 올라가는 장이라면은 지금서부터 뭐 사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니까 한 6,700원 제가 그래서 매수 가격 6,700원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6,7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하셨으면 그래서 조정받을 때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카메라 부품주 해서 한 6,7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뭐 3에서 5%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근에 낙폭에 따른 N자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낙폭과대에 따른 패턴이니까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길게 보면 얘도 옵트론텍도 길게 보면 올라간 게 없어요. 바닥 부분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고 작년에서도 강한 상승을 한번 해준 후에 쭉 빠지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인데 최근에 시장이 쿵하고 빠지니까 여기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고 나서 여기 라인이 지지가 되죠. 그래서 요 라인이 그래서 매수자리예요. 매수자리. 그래서 가장 싸게 사는 사람들은 한 6,600원 정도 라인이 되겠지만 뭐 지금 자리도 뭐 나쁜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한 6,700원 뭐 그 정도 그 이하면 더 좋은데 시장이 저는 이번 주 단기 조정이 아니고 단기 상승으로 바뀔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공략하는 것보다 한 6,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오늘 표적 종목을 스포일러를 이미 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이 후성이었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이 바로 옵트론텍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난주 표적 종목과 오늘의 이제 표적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뒀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장중에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되셔서라도 전화와 문자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좀 만나보면 좋을지 위원님 어떤 종목 선택하셨나요? 네, 일단 문자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문자를 마구마구 주시면 제가 또 문자 종목을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전화를 주시면 또 전화 상담도 해드리니까 계속 여러분들 이번 주는
하락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상담받아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DMS입니다. 자, DMS 매수 가격이 지금 5,810원이고 비중은 20%인데요. 자, DMS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재료 부품이고 반도체 장비 주고 하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주성 엔진뿐만 아니라 뭐 원익 IPS, AP 시스템, 뭐 대부분의 뭐 테스 뭐 등등의 지금 IT 부품 중에 그 기존에 움직였던 애들이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서는 2차 전지들만 좀 강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원래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면 IT 섹터들이 빠집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렇게 된 지가 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년 정도, 뭐 짧게 한 5년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IT가 강하게 움직이면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제약바이오가 빠지면 IT가 강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관련주들 뭐 내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니까 뭐 마스크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일회용용품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잠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뭐 DMS는 아니지만 지난주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이제 공부용으로 이게 이제 뭐 장중에 뭐 찌라시가 나와서 이게 2%대 있을 때에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움직이 전 모습이니까 거의 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낙폭과대 이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후성과 같은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 보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뭐 성우하이텍도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성우하이텍도 좀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장만 조금만 머리만 빼꼼하고 들려주면 얘네들은 콱 하고 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한국 패키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빠져 있다가 요 모양에서 이렇게 튄 건데 지금 뭐 DMS를 가다가 위쪽으로 얘기 나왔냐면 DMS도 올라간 게 없어요. DMS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빠질 만큼의 이제 여기 저점 자리가 이만큼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개인들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없고요. 8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불화수소 이슈 이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길게 보면 얘도 쭉 빠져 있죠. 저는 이 종목에서 물 먹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5,810원이시니까 조만간에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기다렸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양봉이 나오는 날, 그러니까 시장이 양봉이 나오거나 DMS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뭘 믿고 가는 거예요? 개인들을 믿는 게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걸 믿고 가고 차트가 바닥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나중에 제가 올해 안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봐봐라. 역시 DMS 이거 6,000원 넘어간다고 했는데 봐봐라. 넘어가지 않느냐. 제가 이거를 올해 안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얘기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버티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만간에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리노스 리노스 예, 1,500원에 10%예요. 1,500원에 10%. 예, 예. 네, 철도 관련주이면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 움직임이 조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철도주를 움직일 때 가끔씩 움직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매수 가격이 1,500원이시고 그래요. 이거 최근에 좀 수익이 날 때 좀 못 빠져나오셨나요? 아니면은 그때 사신 네. 건가? 내려올 때 샀어요. 내려올 때? 네. 그래요. 일단은 갖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뭐 빠질 자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네요. 지금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이미 리노스도 빠질 만큼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뭐 얘도 아까 전에 뭐 DMS나 아니면 성우하이텍이나 얘네들과 뭐 똑같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얘가 리노스가 이제 IT 섹터로 만약에 이게 IT 섹터면 이거는 그냥 지금이라도 강하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 되겠지만 IT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1,500원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위쪽에 보게 되면 윗골의 장대음봉의 윗골의 거래가 실린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이건 누군가가 그동안에 뭐 세력인지 개인 투자인지 그건 좀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윗골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던졌다라는 얘기는 일단 여기 매물대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고 하여튼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간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라면 개인들이 털렸으니까 나중에 매집이 돼서 크게 올라갈 거고요.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1,500원은 갈 겁니다. 근데 1,500원을 그래서 나중에 걔네들이 매집이 돼서 정말로 크게 간다라면 어떤 증거가 생기게 되면 1,500원을 돌파를 할 때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 겁니다. 그때선 던지면 안 돼요. 그건 매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00원 돌파를 강하게 나왔는데 거래가 엄청나게 실린다. 그때선 팔지 말고 만약에 거래가 그냥 별로 안 실렸는데 갑자기 팍 하고 튄다. 다시 1,500원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팔아줘야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싸게 한 1,300원에 다시 사는 걸로. 예, 추가매수. 아셨죠? 예, 예. 네, 추가매수 그렇게만. 1,300원 정도에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리면 팔지 말고 거래가 별로 안 실렸는데 그냥 1,500원 가방에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자. 뭐 그 전략이에요. 예, 이해되셨나요? 추가매수는 안 되고요. 네? 추가매수. 추가 매수 돼요. 근데 이게 주도주가 아니라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개인들이 손절할 때까지 계속 얘네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는 맞아요. 예, 네, 추가 매수도 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 인선 ENT고요. 인선 ENT. 백이물 그 인선 ENT. 네, 매수 가격 가격은 비중은요? 7,1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은 30%에 7,100원. 그래도 최근에 빠질 때 잘 잡으셨네요. 예, 예. 네, 일단은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을 잡으신 건 잘하신 거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는 파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 예. 네, 왜냐면은 인선이한테 이제 폐기물 관련주 지금 보게 되면 인선이한테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길게 본 거거든요. 지금 인선이한테 2014년도 2,000원짜리서부터 해서 계속 11,000원까지 크게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네. 이게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밀려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바닥에 여기 이렇게 요 바닥에 있는 거 물론 이제 리노스 차트도 바닥에 있지만 근데 그 리노스가 철도주가 아니고 카메라라든지 5G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재료 부품이라든지 이쪽이었으면 최고였는데 그건 아니라서 아니, 차라리 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후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론 후성은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아니지만 근데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인선 ENT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성화이텍을 얘기하는 것도 이 차트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계속 6,000원, 8,000원, 10,000원 가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바닥에 있다 올라가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인선 ENT는 지금 보게 되면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한 8,000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8,000원 정도로 한번 치게 되면 그때서 절반이라도 꼭 팔아서 또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매매를 해도 돼요. 네네. 내려왔다 다시 사서 또 올라오면 또 매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자주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건 괜찮고 그러다가 만약에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린다. 그때에서는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때에서는 차라리 다른 쪽을 사세요. 그러니까 계속 알겠습니다. 싸게만 샀다가 올라오면 팔아주고 싸게 샀다가 올라오면 팔라 그랬더니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제 못 사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차라리 다른 쪽을 공략하셔라. 아,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저 카리스 국보요. 카리스 국보. 네. 카리스 국보.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000원에 100%요. 2,000원에 100%? 네. 그래요. 자, 이거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니까, 일단 작전주, 세력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서. 네, 이거는 그 종합 물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예. 다시 쭉 빠져가지고 또 다시 매집이 들어가네요, 지금. 글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래, 맞아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차트를 좀 더 길게 해볼게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었구나. 지금 바닥자 1,000원짜리가 8,000원 갔으니까 이 정도면 사실 세력들도 배부르게 많이 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머지 물량들에 대한 이제 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주고 또 오랜 시간 박스권을 좀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전에 제가 아까 인서니에티를 아까 상담해 드렸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보면 급등하고 나서 쭉 빠지고 요거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카리스 국보 같은 경우가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재수가 좋으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거의 뭐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리스 국보는 차트를 보게 되면 요 모양을 나오게 돼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빠져요. 근데 바닥에서 이만큼만 올라가도 얘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가도 150% 올라갔거든요. 얘도. 그러니까 카리스 국보 같은 경우도 요게에서 강하게 움직이면 아까 그 인서니에티처럼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도 뭐 정말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150%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강하게 갔던 거고 이건 세력들이 못 털어서 아마 이렇게 올렸던 것 같고 대부분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한 요 정도 올라갔다 다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결국은 잠수 타고 더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카리스 국보도 반등을 주고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강하게 움직이려면 또 몇 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한 3,000원, 3,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팔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뭐 장기적으로 뭐 한 300%, 뭐 400% 내려고 지금 사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예상하고 공략하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내가 봤어요. 한 3,000원 정도. 3,000원 정도? 그 정도면 무리하지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죠. 세력들 주식이죠, 그게. 그렇죠. 이게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모든 주식에 다 세력이 있어요. 모든 주식에 세력이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왕성한 세력이 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쭉 빠질 때 지금 일단은 기관들이 쭉 다 팔았어요, 지금. 그렇죠? 기관들이 다 팔고 개인들이 다 들어가서 물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에서 한 3,000원 정도만 올라가면 이 3,000만 올라가도 한 46% 나오네. 그러니까 크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목표 가격은. 그러니까 매매치기는 괜찮으니까 일단은 뭐 매수를 하셨고 뭐 손절 라인은 일단 저점 라인 1,700원 정도로 라인이 될 것 같고 한 2,500원에 3,000원 정도 라인에서 한 절반을 팔아주고 3,000원에 3,500원 정도에 또 절반을 또 팔아주고 하는 정도의 뭐 매매적인 대응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인데요. 무슨 종목이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예. 자, 삼성전기. 자, 매수가격 10만 5천 원에 네, 12만 5천 원에 20%예요. 비중은 20%. 자, MLCC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MLCC 얘기가 올해에서 또 나오기는 할 거예요. 올해 또 나오기는 할 거고요. 뭐 안테나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에다가 여러 가지 부품들 많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부분에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시 좋아지려고 하면 또 좋은 얘기 또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과거에서 굉장히 싸게 추천한 적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48,000원대에서 한번 46,000원, 48,000원에서 얘기해서 이거 너무 예전 얘기라 이거 2, 3년 전 얘기라 요거는 이제 없더라도 최근에 10만 원짜리에서 이제 매수를 시켰었고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자리가 이제 저 정도 자리예요. 저 정도 자리고 지금은 N자 목표치를 일단 잠깐 줬다가 밀리고 여기가 12만 원짜리인데 밀렸다가 다시 저는 이 종목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못 산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눌렸으니까 좋은 종목을 눌릴 때 12만 5천 원에도 샀다면 못한 건 아닌데 좀 더 싸게 사는 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11만 원, 10만 원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정도 밀렸으면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추세 방향을 볼 때에서 요거는 추세 방향이 하방향이 아니고 60일선이 위로 치켜 올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상한 종목에 물리는 것보다 요게 물리면 손실이 안 납니다.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뭐 다시 이상한 뭐 또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갑자기 쿵 하고 막 시장이 빠진다 해도 물려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해요. 근데 이제 싸게 사는 게 또 좀 더 좋았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쨌든 뭐 그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내려오는 가격 뭐 11만 원, 10만 원이면 최고인데 안 내려오니까 뭐 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뭐 그 가격에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추세적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갖고 14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고요. 일단은 15만 원, 16만 원 봅니다. 일단은 아셨죠? 그래서 15만 원, 16만 원 보는데 14만 원 오면 다시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좋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때 맞춰가지고 삼성전기가 돌파하게 되면 이게 한때 제가 이 종목을 시장의 바로미터의 종목을 얘기했던 게 삼성전기였어요. 삼성전기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 있을 때 그때 시장이 막 출렁출렁 안 좋을 때에서 삼성전기가 죽으면 시장이 죽는다. 삼성전기가 안 죽을 거다. 삼성전기는 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 안 죽는다. 우겼던 게 바로 삼성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미터라는 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기준이 됐던 게 과거에선 삼성전기인데 지금도 사실 그 기준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저는 삼성전기를 좋게 보고 있고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 대신으로 LG화학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지. 어제 삼성전기도 좋아요. 뭐 점수로 따지게 되면 삼성전기는 뭐 95점이고 LG화학은 뭐 97점 정도 이렇게 주면은 막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14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제가 또 삼성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좋은 종목을 방송에서 또 소개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14만 원 오면 다시 꼭 전화를 주세요. 근데 제가요. 어떤 누가 LG학을 삼성전기가요? 팔았거든요. 누구요? LG학을요. 아, 그 걔가 LG화학이에요? 38만 원에 팔았는데 또 5% 더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조정받으면 안 또 돼? 사세요. 조정받으면. 네, 조정받으면.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FA. SFA. 예. 600주 얼마요? 4만 원. 600주 4만 원. 600주에 4만 원? 예. 그게 이제 비중이 20%. 20% 알겠습니다. 자, SFA 대응 전략이요. 대응 전략 그럼 당연히 대응 전략 드려야죠. 그렇죠? 네네. 네, 자, OLED 장비주 쪽인 이제 SFA는 좋아요. 좋은데 저도 이 SFA를 작년 1월 달에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추천을. 네. 근데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좀 부담이 돼서 잘 추천을 안 하지만 여전히 강하고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네. 아셨어요? 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차트를 볼 때 항상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 뭐가 부담이 되는지 딱 봐도 보이시나요? 네네.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근데 나쁘질 네네. 않아요. 왜냐면 기관들이 다 물려서 다 갖고 있어요. 네. 네, 기관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도 팔아먹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IT 섹터들 강하게 땡겨 올리면서 SFA도 강하게 땡겨 올리면서 아마 그때에서 아마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얘네들도 팔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얘네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SFA는 4만 원에 지금 사셨는데 최근에 빠질 때 사셨구나. 네네. 잘 사셨네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샀으면 일단 한 4만 4천 원 정도 한번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는 파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랬다 다시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사시고 아니면 절반을 팔았는데 만약에 다시 얘가 4만 6천 원, 4만 8천 원 가면 나머지 절반 있죠. 네. 걔를 가지고 또 다시 거기서 팔 기회를 잡으면 되고 근데 먼저 미리 팔았던 절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이 SFA가 4만 4천을 돌파해서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하게 가겠다는 뜻이죠. 네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은 뭐 비아트론도 있고 원익 IPS도 있고 AP시스템도 있고 테스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살 종목은 많으니까 SFA가 또다시 강하게 돌파를 해서 얘가 대장이다라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제 다른 IT 부품들 사면 되니까 한 4만 4천 원에서 한번 팔아줬다가 밀리면 다시 사면 되고 안 밀리고 넘어가 버리면 다른 것도 사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금방 이해되셨네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수 AMS에 우수 AMS.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3,320원에 비중은 15%야. 3,320원의 비중은 15%면은 최근에 사셨네. 네. 혹시 설 명절 전에 제가 막 이거 UMS 사야 된다 했던 그때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신 거예요? 그때 샀어요. 아, 그때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샀으면 왜 안 팔았어요? 아랫게 팔라 했는데 아이씨가 옆에서 아이씨 주식 안 하는 줄 알거든요.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 욕심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팔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전량 다 팔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전량 다 팔아 상관없지만 최소한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우수MS가 그때 당시 제가 왜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빠졌고 얘가 수소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테마 쪽에서 움직이게 될 거다. 그래서 우수MS도 한번 움직이게 될 거다. 그래서 먼저 앞전에서 세종공업이 움직였고 성우하이텍이 움직였으니 그다음에 우수MS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정말 움직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3에서 5%만 먹을 때만 해도 3에서 5%만 먹어도 저는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꼭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23%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았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한 그때 공개 방송인가 아침 방송에서 4,000원 정도 목표치 일단 줬던 건데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갭을 메우는 부분들인데 다시 반등을 줄 거예요. 네. 아셨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넘어간다라 하더라도 이게 넘어가서 뭐 4,500원, 5,000원 간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꼭 절반을 다시 4,000원짜리로 오게 되면 뭐 4,000원 아니다 상관없어요. 한 3,800원에 4,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절반을 꼭 파세요.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절반을 팔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번 버텨보거나 가져가는 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거 8,000원까지 보려는데 8,000원까지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요. 이거를 단기로 볼 거면 그렇게 해서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중장기로 보겠다라 그러면은 다시 3,500원까지 밀리는 거 인정을 하고 예. 근데 8,000원 뭐 단번에 오겠어요. 한 2년 걸릴 텐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일단 먼저 6,000원만 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000원 정도로 보면서 네. 일단 올해 계속 올해 끝까지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계속 사 모으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한 50%까지. 모으는 건 괜찮은데 50%까지 모으시겠다고요? 네. 딸내미 나중에 시집 갈 때 주려고.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안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뭐 내 복이다 생각해야죠. 근데 그 방법이 맞긴 맞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 종목에다가 절반 몰빵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를 앉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요. 만약에 50% 사게 되면요. 25% 절반을 계속 사고 팔고 하세요. 25%를 4,000원 정도 올라가면 한번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그다음에 목표치를 좀 더 올려야겠죠. 4,100원에 25%를 또 팔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때는 뭐 3,600원에 다시 사고 그다음에 4,200원에 팔고 그다음에 3,700원에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절반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선생님 그럼 선생님 이거 그러고 이거 회사가 망해지고 이런 건 없죠? 그때 볼 때에서는 망할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망할 회사였다면은 여기에 막 빨간색 마이너스가 많을 텐데 없죠? 네.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필옵틱스요. 뭐요? 필옵틱스? 네네. 필옵틱스. 아유, 오늘 많이 움직이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12,500원에 10%요. 12,500원에 10%. 네. 자, 필옵틱스가 참 괜찮은 종목 중에 섹터에 있어요. 왜냐면 혹시 이거 섹터가 무슨 섹터인지 아세요? 예. 이거 테마가 무슨 테마인 줄 아세요? 2차 전지하고. 맞아요. IT 부품 2차 전지면서도 얘가 이제 PCB. 그러니까 항상 IT가 강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과거에서부터 PCB 관련들이 잘 움직였어요. PCB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 보면 이렇게 네모난 판들이 있죠. 거기다 이제 CPU도 끼고 반도체도 끼고 하는 그런 네모난 판때기.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에서는 그게 이제 다 웨어러블, 다 휘어지는 제품들로 해가지고 이게 FPCB에서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력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기술력이 떨어진 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싼 거, 뭐 이제 딱딱한 거 그런 거 위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휘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휘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FPC에 대한 이제 수요도 계속 좋아질 거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아서 이 필옵틱스가 차트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바닥에서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자동차 부품주들 그런 종목들을 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다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요 네모칸 있는 데서 그러니까 돌릴 때에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500원에 좀 사신 게 조금 그래. 아셨어요? 그러니까 12,500원 네. 사셨으니까 혹시 시청자님 혹시 단타 좋아하시나요? 단타는 잘해요? 매매 잘합니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이게 지금 선수들을 공략하는 지금 방법을 하신 거예요. 차트 보면 12,500원을 돌파할 때 쫓아 들어가는 게 돌파 매수라고 그러는데 선수들은 여기서 쫓아 들어가요. 돌파하면. 그리고 나서 수익 나면 팔아버리거든요. 네네. 아니면 버티든가. 근데 지금 초보자인 마인드로 지금 들어갔다면 일단은 안전하게 절반은 지금 차익 실현하시고 차라리 네.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예. 네, 아셨죠? 지금 초보신 것 네, 같으니까 네. 절반을 팔고 조정을 받으면 11,500원이나 11,000원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종목은 참 네. 좋은데 일단 매수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종텔레콤이요. 세종텔레콤. 네. 자, 알뜰폰, 세종텔레콤. 자,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97원에 15%요. 세종텔레콤 597원에 15%. 네. 자, 일단 차트가 지금 살아 올라와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매집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차트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보면은 계속 기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은 있어요.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우리가 추세 방향을 볼 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돌렸어야 돼. 세종텔레콤은 2019년도에 여기서 이게 저점이 깨지면 안 됐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여기서 빠지고 돌리려고 여기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중심만큼 하락을 했고 반등 나오고 요거 있죠. 요렇게 윗꼬리 달리고 이렇게 길게 줬던 게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세력들이 안 갈 생각으로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계속 옆으로 비고 있는데 이런 차트들은요. 계속 이래요. 계속 이렇다는 얘기는 이걸 돌리기 전까지 자, 쭉 보면 차트를 더 길게 보면 지금 얘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게 언제까지 빠지느냐.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차트가 이렇게 바뀔 때까지 이게 돌려야 돼. 이게 쭉 빠지는 게 돌릴 때까지 얘는 반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로 보게 되면 지금 얘를 상승 트렌드로 돌리려면 일단 최소한 400원 이상은 들어 올려야 되고요. 400원 이상은 들어 올려야 되고 400원 이상은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은 얘가 어디까지 더 빠진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할 때에선 항상 조심해야 되거나 보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시는 건 괜찮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하세요. 일단은. 아셨죠? 예, 아니 손절을 할까 이게 오래됐어요, 사실. 근데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예. 손절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손절했더니 나중에 3,750원, 뭐 400원 올라오면 그때에서는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위치에서 얘도 지금 위치에서 400원만 가도 20%가 올라오는데 다른 종목 들어가서 20% 먹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 들고 있는 건 좋은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신규 매수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고 이미 손실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손절해서 손실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의 지금 몇 종목들이 지금 이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세종텔레콤은 거기서 못 봤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 상장 폐지 이슈가 3월달, 4월달이 지나면 끝나는데 아마 그때 이후에서 이렇게 날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때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제 매수가까지는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참 남았죠. 반등하면은 어느 정도에서 그냥 손절치고 또 빠져야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자,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손절을 치게 되면 좀 네. 그래도 좀 더 덜 아쉬운 자리를 보면 한 네. 500원. 네. 500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500원 이상 500원까지 500원 정도 온다라 그러면 그때는 아쉬움 없이 그냥 손절을 쳐도 될 만한 자리예요. 그 정도면. 예. 아셨죠? 그 네네. 이하에서는 굳이 뭐 만약에 비중이 뭐 지금 80%라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셨는데 지금 15%밖에 없으니까 이건 손절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예. 어유 이것도 오늘 어제 급등했던 것 같은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58,000원에 25%요. 58,000원에 25%. 예. 이거 수익이 많이 나셨네. 네, 많이 났습니다. 네, 많이 나셨네. 자, 58,000원. 이걸 장기적으로 가야 할지. 아니요, 장기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예. 아직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추세라는 부분들을 그을 때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거의 추세선이 61선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예. N자 일단 목표치는 이미 올라온 상태예요. 어제가. 예. 근데 아직 죽었느냐? 그거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양음양 패턴으로 남아 있고 얘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일단 5일선 이탈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무조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5일선 이탈. 그게 얼마죠? 5일선 이탈.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라는 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는 한 8만 원 초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지니까 5만 원,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 되게 되면 예. 그때에서는 지금의 수익률에서 그러니까 지금에서 한 5% 7%는 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확인 매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측 매도는 여기가 고점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미리 매도 하는 네. 부분이고 확인 매도는 이미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팔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25%면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간에 어제를 참았고 오늘도 참았으니까 일단 오늘 저가가 지금 분차트 보면 87,5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저가가 86,500원이나 86,500원이 저가니까 일단 86,5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보유를. 네. 깨지면 그때에서는 한 절반 정도 파는 거 괜찮은 거예요. 절반이 좀 아까우면 3분의 1이라도. 예. 그래서 일단은 86,500원이 깨지면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안 깨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다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일 한번 더 치고 올라가잖아요. 양봉 나오고. 네.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일단은 3분의 1은 먼저 파시고 절반은 선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이제 파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치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팔았으니까 절반이나 3분의 1을 팔아서 나머지는 좀 가져가기 좀 편하죠. 예. 그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86,5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게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가나 안 가는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전망 때문에 움직이는 게 지금 유전자 분석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이거 그러면 지금 다른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 건가요? 그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네. 어떤 공시나 뉴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뉴스는 안 나왔고 예. 그러면은 아마 그런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오는 날이 고점이 될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벌써 뉴스를 지금 머문고 먼저 미리 움직인 거라서 원래 뉴스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아,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서 유전자 분석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호재를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유전자 분석 이게가 나오면서 요즘에 오늘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그 분석하는 애들 그런 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얘네들 기대감 움직이다가 이제 호재가 팍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겠죠. 확 급등이 나오거나 뉴스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서 잘 파셔야 되는데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갖고 있더라도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팡 하고 거래가 실면서 음봉으로 퉁 하고 떨어지면 그때서는 팔아야 돼요. 많이.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안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차트는 살아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아침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드렸는데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